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춥네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염증 해방 의외로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22페이지에 뱃살 금기 음식 3가지 해갖고 나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사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밥빵면인가 거기서 살짝 읽었던 것 같은 기억도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이 책에서 또 다시 읽으니까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뱃살 금기 음식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초밥입니다. 저도 이제 초밥을 좀 뭐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초밥을 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먹는데 이게 이렇게 또 뱃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가 초밥입니다. 초밥은 패스트푸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밥은 거리에서 빠르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음식으로 포장마차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별도의 반찬 없이 먹는 형태라 회전 초밥집에 가면 순식간에 접시가 쌓이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초밥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럴 만큼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는 음식입니다. 초밥에는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초밥에 사용되는 밥은 식초, 설탕, 소금을 약 2대 1대 0.5의 비율로 섞은 단촛물로 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초밥은 탄수화물과 설탕과 식초의 콜라보입니다. 게다가 양도 적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를 약 200g으로 보는데 초밥 10개만 먹어도 약 250g이니 밥 한 공기를 훌쩍 웃도는 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밥은 참 맛있습니다. 그죠? 좀 슬프죠. 많이 슬펐어요. 두 번째는 짜장면입니다. 평소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가볍게 즐기는 짜장면은 1인분이 약 864kcal나 되는 꽤 무거운 한 끼 식사입니다. 무려 공깃밥 3그릇과 맞먹는 칼로리지요. 조리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면, 춘장, 돼지기름, 채소, 고기 등의 재료들을 기름에 가열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축적에 최적화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짜장면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얘기지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짜장면만 먹고 살아도 먹을 만큼 그렇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짜장면은 뭐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뭐 조미료가 너무 MSG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부한 뒤로는 짜장면을 거짓말 안 먹지요. 세 번째가 이건 대한민국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떡볶이입니다. 소울푸드.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안타깝게도 떡볶이 떡과 소스 조합은 내장지방에 치명적입니다. 떡은 고밀도 탄수화물이기에 내장지방을 쉽게 쌓이게 하고 설탕을 듬뿍 넣은 떡볶이 소스는 전분과 당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60에서 70%에 육박하는 달고 짠, 단짠 음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떡볶이를 또 맛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밀키트나 이렇게 밖에서 사다 먹지를 않습니다. 물론 가끔 한번 이제 뭐 배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배달해서 먹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사다가 떡집에서 떡 사다가 집에 있는 고추장과 뭐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설탕 단 가루 하나도 안 넣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뭐 좀 그렇긴 하죠. 이 3가지는 정말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만큼 뭐 초밥은 소울푸드까지는 아니지만 뭐 짜장면하고 떡볶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뭐 국민들의 소울푸드인데 이런 것들이 내장 지방을 아주 축적을 많이 시키는 음식이네요. 그래서
뱃살에 관련된 건 이 세 가지가 금기 음식 세 가지라고 합니다. 걔도 또 떡볶이가 땡기네요. 그죠? 또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장 지방을 활활 태우는 걷기 운동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이대별로 적정 심박수 이만큼 운동을 해라라고 이제 걷는 운동할 때 속도를 이만큼 높여라라고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요. 지방 연소 심박수입니다. 지방 연소. 그러니까 21세에서 30세는 139에서 133에서 139회 정도 뛰면 지방을 연소시킨다는 얘기고요. 31세에서 40세는 126에서 132회 정도. 그다음에 41세에서 50세는 119에서 125회. 51세에서 60세는 112에서 118회 정도 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방을 연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걸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61세에서 70세는 105에서 111회, 71세에서 80세는 98에서 104회, 81회에서 90세 정도는 91에서 97회 정도 심박수가. 평상시에 우리가 심장이 1분에 70에서 72회 정도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대들은 2배 정도 빨리 뛸 수 있도록 걸으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30페이지에는 염증을 줄이는 근육 호르몬. 근육 호르몬이 많으면 염증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운동할 때 근육을 자극하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마이오카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마이오카인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만 활성화되는 호르몬으로 근육 주변을 비롯해 뇌, 내장 지방, 부신, 췌장, 혈관, 간, 뼈, 피부 등 신체 내 다양한 장기들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껏 알려진 마이오카인 종류만 해도 650가지가 넘는데 그중 아이리신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 지방을 연료로 태우도록 돕고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운동하는 동안 근육 내부로 신호를 보내 근육을 증식하고 재생시키는 데 관여하거나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마이오카인이 존재합니다. 결국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염증도 줄지만 치매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4장이 끝나고요. 5장 염증과 생활 습관이라는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염증의 주범은 138페이지에 백색 가루다 이렇게 나왔어요. 만성 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의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아픈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그렇게 우유와 치즈를 먹여서 키웠는데 뼈가 골절이 아니고 부스러지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설탕 때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염증의 주범인은 설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40페이지에 그러면 설탕 대신 대체당은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합성 감미료가 나옵니다. 살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셀서팜, 포타슘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탕보다 당도는 200~300배 높고 칼로리는 제로이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합성 감미료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65년에 개발됐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 과도한 섭취 시 인체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변해 암을 일으키는 연구가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파탐. 두 번째, 천연당, 꿀,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거 등이 해당되죠. 꿀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당은 모두 자연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설탕처럼 포도당이나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방심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뭐를요? 꿀을요. 천연 추출 감미료. 천연 추출 감미료는 식물의 잎이나 과일 종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대체당입니다. 스테비아. 스테비아 굉장히 많이들 먹죠. 방울토마토도 스테비아 첨가했다고 엄청 팔더라고요. 나한과 알룰로스, 자일로스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스테비아. 시중에 판매되는 스테비아는 감미료입니다. 단점은 허브 특유의 쓴맛이 느껴지고 당도가 설탕의 200~300배를 웃돌아 양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가. 이건 나한가는 중국 남부에서 나는 열매로 감기를 예방하고 기침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고, 자일로스도 자일로스는 기존 혈당 지수를 68에서 49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의 자일로스 제품들은 보통 설탕 대 자일로스를 9대1로 혼합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많다는 얘기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룰로스도 그렇고요. 네 번째, 당알콜. 에리스리톨, 그 다음에 자일리톨, 소르비톨, 말비톨처럼 톨로 끝나는 것이 여기에 그게 당알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149페이지에 뇌신경을 갉아먹는 당독소. 정말 당은 설탕 종류는 치명적입니다, 인간한테.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반드시 당독소가 있다. 반드시 당독소가 있다. 152페이지에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증폭되고 물로 삶거나 찌거나 데치면 당독소 발생이 억제됩니다. 조리할 때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면 직접 가열하는 것보다 온도가 덜 오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먹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방식으로 먹어라.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아니고 수육 형태로 드셔라. 이것들이 치매까지 예방해준다. 심혈관계 질환뿐이 아니고 비만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153페이지에 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당독소가 높은 것들, 당독소 함유량이 8,570이나 되는 게 볶음 비프 스테이크랍니다. 그 다음에 구이가 8,677이 들어있는데 미국산 가공 치즈고요. 8,965 기름에 튀긴 치킨 가스. 치리하고 똑같아요.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9,052가 들어있는 게 프라이팬에 구운 비프 스테이크. 9,897이 들어있는 게 닭다리 껍질 부위. 그러니까 닭고기 드실 때 껍질 벗기세요. 벗기고 그냥 살코기만 드세요. 4위가 1034가 있는데 팬에 구운 닭다리. 또 1143이 들어있는데 당독소. 물에 삶은 소시지. 그나마 좀 뺀다고 튀겨 먹는데 이게 당독소는 올라가네요. 1195, 11,905가 있는 게 베이컨. 16,668이라는 수치까지 갖고 있는 게 직화구이 닭다리, 허벅지 부위랍니다. 닭이 상당히 많네요. 슬프네요.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습관. 당독소를 줄이게 되면 치매가 예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대한 6가지 식습관이에요. 첫 번째가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이거는 꼭 당독소뿐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식습관 2, 육류를 섭취한다면 수육, 보쌈, 샤브샤브 위주로 드세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위입니다. 식습관 3,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 전처리해야 돼요. 네 번째,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드세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기름 없이도 튀김과 같은 식감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에어프라이기 사용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에어프라이기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짝 말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은 대폭 상승합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튀김처럼 되냐는 거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지 말라,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식습관 5. 간장은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전통 간장이라 하면 직접 담아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간장을 담아 먹긴 그렇고 전통으로 담은 걸 사서 드시든지 아니면 꼭 양조 간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서 드십시오. 비싸죠. 약간 비쌉니다. 그냥 혼합 간장이나 그런 것보다 비싼데 염분의 간장이나 이런 것보다 비싼데 그래도 양조 간장을 드십시오. 식습관 6번째는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이런 것들을 드셔주셔야 당독소, 치매도 예방하고 비만도 예방하고 염증도 예방하고 결국 염증을 예방을 하게 되면 암이나 감기나 몸살이나 또 치매나 이런 것들을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1페이지에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숙면을 취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어렵죠. 불면증 환자가 제 주변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불면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햇빛을 너무 안 쐰다라고 봅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자꾸 밖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쐬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저녁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두 번째 습관, 자주 움직이세요. 너무 또 안 움직이죠. 염증을 줄이는 습관 세 번째,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이거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현대. 요즘 가뜩이나 불경기라 여러 사람들이 폐업도 하고 자영업의 위기까지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받았어도 빨리 푸십시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습관 4번째, 네 번째, 물을 챙기세요. 물은 정말 좋습니다. 물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날이 쌀쌀해지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저나 구독자분들이나 다 물 열심히 챙겨 먹는 거로 약속하죠. 167페이지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식품 해가지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지요.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만성염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풀과 식물. 어렵죠. 근데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거죠.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한국으로 얘기하면 깻잎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고요. 보라색 컬러 푸드, 보라색 컬러 푸드 많죠. 블루베리,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흑미 같은 것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챙겨 드시라는 거고요. 네 번째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 마늘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늘, 부추, 파, 양파,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 디톡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물 많이 마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책이 이제 체질 뒤에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뒤에 또 있는데 이제 부위별 이제
치료하는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염증을 다스리는 구기자차에 대한 뭐 집에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 코의 염증을 다스리는 파, 그래서 파를 어떻게 먹어서 파뿌리탕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의 염증 도라지, 그래서 약도라지 고를 만드는 방법. 또 뇌신경의 염증을 다스리는 달걀, 그래가지고 오메가3 달걀 프라이, 오메가3 달걀 프라이.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대추, 그래서 대추 통밀탕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들이 뒤에 레시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한 권 가지고 계시면, 물론 뭐 제가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이 책 내용이 좋아서 제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건데, 가을이나 이럴 때는 뭐 대추 같은 걸로 뭐 만들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이런 부위에 좀 약간의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차들이나 이런 것들 끓여서 가족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몸 보온에 신경 쓰시고 충분한 물 섭취, 겨울이라고 물 섭취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 더더욱 가려움증이 늘어나죠. 햇빛도 많이 쐬고 물도 많이 챙겨 먹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